로컬 밸리어블을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변수는 꺼내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뭐 누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카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변수들을 하나 선언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상위 변수를 선언해야 돼요. 요거에 대한 것들도 좀 해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만들어낼 게 진약수랑 완전수랑 친화수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용어들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 뭐 익숙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뭐예요? 얘를 가지고 뭔지 요구사항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코드를 작성하는 게 오늘의 목적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거 다음에 시간이 남겠죠? 당연히 스트링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하고 그래서 스트링 주요 메서드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요걸 알면 아까쯤에 어제 했었던 거 쿠팡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죠. 배달 문제라고 하죠. 쿠팡 문제라고 하면 이렇게 배달에 대한 문제를 좀 해결해 보도록 하죠. 자,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어제 했던 것들을 가지고 좀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범위를 가지고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에 친 소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서드를 기능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느냐라는 게 가장 큰 핵심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뭐 생성자도 하긴 해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하고. 자, 일단은 어제 만들었던 것 중에서 자, 오늘은 이렇게 한번 갖고 시작을 한번 하죠. 2020-0130. 자, 오늘은 일단은 약수를 하기 전에는 전에 보낸 반복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펌은 리뷰. 펌은 리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패키지를 좀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자, 오늘 할 내용은 뭐냐면요, 어제 거랑 똑같은 내용이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홀수와 짝수의 합을 좀 구할 겁니다. 그래서 오드 even sum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에서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범위를 가진 수 중에서 합을 구할 건데, 그 다음에 홀수의 합과 짝수의 합을 구해봄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서드는 이렇게 만들도록 하죠. 퍼블릭이고요. 보이드로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반환에 대해서도 한번 조금 나갈 거거든요. 이제 객체를 좀 손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할게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DTO 객체가 뭐였죠? 기억 안 나시는구나. DTO랑 VO 객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환 타입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죠. 어제 그 사망연산자 하면서 한번 보여드렸죠. 그래서 반환 타입이 하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값을 두 개를 보내야 되죠. 지금 홀수와 짝수. 그래서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반환 타입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멤버 필드도 좀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보이드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뭐 프로세스라고 하나 만들까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첫 번째는 범위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int 값으로 오렌지라고 할까요? 오렌지, 이게 맞나? 맞겠지 뭐.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포문을 가지고 해보도록 하죠. 포문을 가지고 요 범위 내에 있는 거니까 요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였어요? 포문 같은 경우에는 기본 자동 생성이 인덱스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우리가 수를 체크한다고 했었죠. 그러면 다 연산을 하실 때 뭐예요? 인덱스를 요거 i 값을 값으로 사용한다면 플러스 1을 하셔갖고 계산을 처리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 좀 조심하세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셔서 여기에다가 홀수와 짝수를 출력하는 애를 만들어 보십시오. 첫 번째는 홀수와 짝수를 구분하여 출력하는 메소드를 작성해보자. 자, 요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시간은 조금만 드릴게요. 단계별로 가야지. 여기다가 if 이렇게 하신 다음에
모듈러스 2가 0이라면 뭐예요? 짝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거고요. 그 다음에 else 하신 다음에 여기에 대한 조건은 볼까요? 뭐예요? 2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 것들 뭐예요? 그러니까 i 모듈러스 2가 1로 되는 애들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얘를 else if 문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우리는 두 개밖에 조건이 없으니까 else를 사용하셔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시소로 딱 가지시고 됐죠? 그 다음 여기다가 뭐 i 하신 다음에 컨캐트네이션 만들어서 짝수 그 다음에 똑같이 복사하시고 얘는 홀수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죠. 간단한 거라서 그냥 메인이라고 만들게요. 자, 이렇게 하고 오드라고 치신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 치시면 나올 거고요. 오드 언더바 even u 자,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객체 생성했으면 점 하신 다음에 실행 프로세스. 자, 레인지는 저희가 스캐너로 받아도 되지만 일단은 그냥 냅두기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한 간단하게 한 10까지만 해볼까요? 요렇게 해서 0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0부터 들어가지 않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보고 계신 거 아세요? 이런 거 여러분들 혹시 지하철 타고 보신 분 있나요? 2호선? 지하철 2호선에 보면 이렇게 뭐냐 입구 앞에 이렇게 화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혼잡 아니면 뭐 여유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보셨어요? 거기 뭐부터 시작하는지 아세요? 오늘 집에 가다 보세요. 첫 번째 칸이 일반 사람들은 첫 번째 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0번으로 돼 있어요. 나중에 가다 보세요. 왜냐면 개발자는 인덱스이기 때문에 그거 만든 애는 당연히 첫 번째 게 0이라고 인식을 할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냥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이렇게 쓰잖아요. 나중에 집에 가다 보세요. 그거 만든 사람도 개발자겠죠. 네, 개발자는 지 멋대로 만듭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인덱스는 0번이라는 기준관념이 있기 때문에 0번, 1번, 2번 이렇게 있어요. 0번째 칸, 2번째 칸 이렇게. 하시면서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만들었다고 치면 저희가 연산이 잘못됐다는 걸 판단할 수가 있죠. 왜냐면 저희는 0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숫자를 판단하고 있잖아요. 레인지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가셔서 처리하는 애를 어떻게 바꿔줘야 된다? 다 플러스 1로 다 해주신 다음에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출력하는 애도 컨캐트네이션 일어나니까 플러스 1로 해서 이렇게 처리해 주셔야 명확한 결과를 요구사항에 맞춰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개발자들이 좀 힘들어하시는 게 뭐냐면 다 이런 식이에요. 자기네들이 코드와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사용하시는 클라이언트 사용자들에 대한 그 거부감이 없어야 되는데 개발은 개발의 목표만 맞추면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은 약간 이제는 부가가치를 좀 창출하는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시 돌려보시면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1부터 1은 홀수, 2는 짝수, 3수 이렇게 나오겠죠. 됐죠?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두시고요. 한번 봅시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두고 소스 하나만 더 쳐서 짝수만 나오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짝수만 나오게. 네, 아마 자바 배우신 분들은 아실 건데 설명을 드리기 전에 뭐 배우신 분들은 한번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continue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반복을 제어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중복 검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에 5개의 값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2라는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값을 막 랜덤으로 집어넣다가 2라는 값이 검색이 되면 뭐예요? 더 이상 뒤에 검색할 이유가 없죠. 중복된 값이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이때는 멈춰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멈춘다고 하는 소스를 집어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2로 확인하면서 다음에 또 폴스죠. 얘는 true를 거고 폴스고 폴스로 떨어지겠죠. 그러면 변수는 뭐예요? 마지막에 입력된 값을 값으로 입력했죠. 그럼 어떻게 돼요? 폴스가 떨어졌기 때문에 값을 그냥 입력해버려요. 그럼 중복되는 값이 나오고.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계산을 하다가 2가 딱 떨어졌어. 같은 애가 true로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값을 유지시키고 브레이크 시켜서 이 반복문을 나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값을 true라고 인식해서 중복된 값을 집어넣지 않겠죠. 이렇게 만들 때 반복을 제어할 수 있는 애는 continue와 break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돌려봅시다. 자, 여기에서는 왜 이게 나올까요? 홀짝 제가 얘기한 대로는 나오지 않죠. 자, 근데 잘 보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컨티뉴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여기 빨간 줄 가는 거 보이세요? 자, 컨티뉴의 특징은 뭐냐면 컨티뉴를 만나는 순간 아래쪽에 있는 애들은 실행시키지 않습니다. 이해가세요? 네, 아래 있는 걸 실행시키지 않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가 브레이크로 만들면 브레이크는 멈춤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밑에를 실행시키지 않고 이 포문의 바깥에 연산을 그냥 끝내버리거든요.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얘를 이 조건이 됐을 때 이렇게 만든다고 치면 자, 왜 얘가 한 번 찍혔을까요? 잘 보세요. 첫 번째 1이 들어갔죠. 0이 들어갔죠. 그럼 얘는 뭐예요? 0이죠. 자, 그 다음에 얘는 else로 떨어질 겁니다. 이 조건을 하지 않고. 얘 찍혔죠. 자, 두 번째 조건이 넘어갔을 때는 어떻게 돼요? 2가 되죠. 0이죠. 브레이크 만나죠. 통을 끝내버립니다.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반복을 제어하는 이제 컨티뉴와 브레이크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 얘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컨티뉴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자, 홀수만 나왔죠. 간단하죠. 왜냐면 아무것도 안 찍은 것도 있지만 뭐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짝수를 찍으면 이렇게 됩니다. 아이고. 컨티뉴는 어떻게 돼요? 그냥 넘어간다고 했었죠. 그럼 얘는 찍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고요. 얘를 만나니까 시소는 뒤쪽에 찍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컨티뉴를 만나니까 이 밑에 있는 거 실행시키지 않는다고 했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쓸데없는 unreachable 코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컨티뉴와 브레이크가 있는데 사용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대로 사용하면 되는데 꽤 많이 사용하게 되어 있죠. 왜냐면 항상 연산은 무조건 다 스택에서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택의 개수를 줄이는 게 여러분들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택이 많으면 많을수록 속도는 빨라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프로세스가 하나의 메모리를 잡고 있는 게 아니고 그 프로세스가 연산을 통해서 쌓아놓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줄여내는 방법이 어제 말씀드린 논리연산자, 숏서킷, 엔드 2개나 브로큰바 2개 요거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컨티뉴와 브레이크를 통해서 반복을 제어하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나중에 요거 갖다가 뭐 while문을 통해서 예외 처리를 통해서 처리하시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좀 보여드렸고요. 필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죠. 이건 일단 냅두고. 자, 요게 있어야 여러분들이 연산이 빨라지거든요. 자, 오늘은 27번부터 시작하겠네요. 자, 27번입니다. 자, 27번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컨티뉴와 브레이크입니다. 컨티뉴 앤드 브레이크. 자, 반복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반복문이고요. 컨티뉴와 브레이크는 반복문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반복문이라고 하면 두 개가 대부분 나오죠. 반복문 두 개가 뭐가 있죠? 네. 자, 포문하고 while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는 초기값 조건이 있는 증감이 있는 선택 반복문이라고 했고요. while문은 무한 반복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저는 무한 반복이기 때문에 대부분 조건절에다가 조건을 넣지 않아요. 조건을 if문으로 해서 다 브레이크 만들거든요. 왜냐면 저는 코드를 칠 때 while문은 while문처럼 써야 되고 포문은 포문처럼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while문으로 쓸 수 있는 거는 포문으로 당연히 바꿀 수 있습니다. while문에다가 조건식으로 넣을 수 있는 애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어떠한 값이 있어요. i 값이 10이 될 때까지 내가 돌리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돼요? 0부터 10까지 그냥 돌리면 되겠죠. 근데 while문으로도 가능하거든요. 어떻게? while에다가 조건에다가 변수 하나 잡아주고 이하 10으로 잡으시면 그 증감연산자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while문은 아직 하진 않았는데 while문은 나중에 게임 만들 때 하려고 아직 안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처음이신 분이니까 그냥 만들어 드릴게요. 자, 포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포 들어가시고 int i는 0부터 i는 10 그 다음에 세미콜론 i 뿔뿔. 자,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돼요? 10번의 값이 찍히게 될 겁니다. 그죠? 요거를 while문으로 만들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치는 경우가 많죠. while 그 다음에 조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형태는 똑같아요. 그 대신 여기다가 이렇게 만드시겠죠. i가 10 이하일 때 그러면 i가 증감시킬 애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i 뿔뿔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위에다가 변수를 선언하게 되죠. 아이고, 미안해요. 위에다가 이렇게 int i는 0. 자, 그러면 지금 잘 보세요. 자, 이 i는 누구예요? 이 초기값이죠. 이 조건은 누구예요? 얘죠. 이 진감은 얘죠. 이렇게 만들거든요. 됐죠? 근데 저는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while문은 while문처럼 써야 된다는 기본적인 요건이 있기 때문에 얘는 무한반복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쓸 일도 없고요, 사실은.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저는 이렇게 만듭니다. 얘를 while로 true로 만들어서 무조건 계속해서 반복을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특정 조건에 의해서 얘가 됐을 때, 뭐 조건이 이렇게 올라가든지 얘 알아서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막 연산이 되다가 마지막에 if i가 선처리 후진가잖아요. 10이 됐을 때, 혹은 10보다 클 때, 10보다 클 때 이렇게 만들어서 브레이크 처리를 합니다. 됐죠? 그럼 뭐예요? 어떠한 조건이 연산이 계속 들어갈 때 그 조건이 맞는다는 카운트는 계속 증가되겠죠. 하지만 종료 조건은 뭐예요? 얘가 되겠죠. 그래서 무한반복문은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특정한 조건,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 배열에 랜덤한 숫자를 만들어서 계속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횟수가 딱 5번이 최소죠. 하지만 얘가 중복되는 값이 나오면 1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 돌겠죠. 이럴 때는 while문을 사용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냥 내가 5개의 배열을 차례대로 그냥 집어넣겠다, 변하지 않는 값의 반복에 의해서 집어넣겠다라고 할 때는 for문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나눠서 사용하시는 거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브레이크문을 사용하면 그대로 얘가 5번에 나오든 6번에 나오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컨티뉴문을 사용하면 뒤쪽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뒤에다가요? 여기다 하면 되겠죠? 만약에 여기다가 하나 더 만들까요? 자, 컨티뉴. 뭐야, 영어가 안 돼. 슉 TINU. 맞는데 왜 이렇게 어색하지? 아, 컴이구나. 미안해요. 자, 여기다가 public void test라고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포문을 돌아서 만약에 i가 모듈러스 뭐 3을 한 개 0이라면 3의 배수만 찾는 거죠. 3의 배수를 찾을 거고요. 그 다음 얘는 그냥 10으로 고정시키죠. 컨티뉴로 넘기고요. 됐죠? 그 다음에 else 여기다가 뭔가를 만들어 줄 건데요. 누적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여기는 로컬 밸리어블,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만큼은 뭐예요? 포문에 대한 로컬 밸리어블이죠. 그죠? 그럼 안에 있는 값은 위로 뽑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위에다가 누적 변수를 하나 만들도록 하죠. int sum이라고 초기화 시켜주시고요. 로컬 밸리어블 무조건 초기화해야 돼요. 멤버 필드는 초기화 안 해도 생성자가 초기화 하잖아요. 근데 로컬 밸리어 무조건 초기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sum 그 다음에 이렇게 하도록 하죠. 플러스는 sum 단축 연산자입니다. 단축 연산자. 단축 연산자의 의미는 별거 없어요. 그냥 sum은 sum 플러스 여기다 이거 넣어야 돼요. sum에다가 그냥 sum을 이건 뭐 할 필요 없겠다. 이건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sum 플러스 sum을 하게 되면은 sum에다가 그냥 자기 자신을 누적해서 그냥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sum에다가 다시 들어온 i값, i죠. 여기 왜 sum을 눌렀냐? i죠지. i를 하면 어떻게 돼요? sum, 정리가 안 됐구나. 나눠서 하냐? sum은 sum 플러스 i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다가 자기 자신을 더해서 집어넣는 방식을 단축연산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오칭연산이라고 하고요. 요렇게 쓰는 것을 단축연산이라고 합니다. 자, 단축연산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 많이 실수하는 게 있는데요. 개발할 때 진짜 많이 실수했어요. 지금은 이제 쉬워서 이렇게 보시면서 쓰니까 이제 쉬워 보이는데, 얘 있죠. 얘를 뒤집어 쓰면 어떻게 돼요? 얘가 뒤집히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 값만 그냥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값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단축연산은 연산자가 왼쪽에 있어요. 이거 조심하시죠. 이것 때문에 코드 잘못 나온 경우가 꽤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처럼.
이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 끝나고, 자, 포문이 끝나고 이제 튀어나오면 여기다가 시소 누적된 누적된 결과 값은 한 다음에 여기다가 썸을 찍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디버그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제 디버그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요구사항과 디버그는 달라요. 자, 여기서 디버그 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심플하게 저는 표 그리기가 되게 애매해서 엑셀로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냐 엑셀? 엑셀! 자, 이렇게 있으면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들어가면 썸이라는 애가 하나 존재할 거고요. 그 다음에 i라는 값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i 모듈러스 3이라는 애 판단이 들어갈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거에 따라서 컨티뉴가 실행이 되든 안 되든 하겠죠. 그래서 컨티뉴도 뭐 지금 적을 필요 없겠지만 컨티뉴도 하나 적어주도록 하죠. 글자 너무 작죠? 이 정도면 되나? 컨티뉴를 적어주시고요. 됐죠? 그 다음에 끝나게 되면 나중에 생각을 해봅시다. 썸을 나중에 출력하면 되는 거니까. 자, 처음에 메서드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i 값은 처음에 0입니다. 됐죠? 자, 그럼 얘는 뭐예요? 0 모듈러스 3이니까 뭐예요? 0이겠죠. 그럼 컨티뉴 작동되죠. true. 그럼 뭐예요? 밑에 거 누적하지 않죠. else로 안 넘어갈 거 여기 else도 적어놔야 되겠다. 누적으로만 해주죠. 됐죠? 자, 그럼 얘는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죠. 현재 값은 썸은 0이 되겠습니다. 얘는 실행하지 않을 거예요. x라고 해놓죠 그냥. 자, 그 다음에 썸이 계속해서 0일 거고요. 포문을 도니까 얘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입력할 때 변할 겁니다.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은 요만큼입니다. 아시겠죠? 얘는 처음에 입력받는 초기값, 얘는 맨 연산이 끝난 다음에 실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이 되는 여러분들 디버그표는 요만큼만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1이 들어가고요. 다시 판단해 봅니다. 얘는 뭐예요? 1이 아니죠. x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컨티뉴를 타지 않죠. 얘는 폴스. 컨티뉴 타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 누적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0 플러스 1이 누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썸이 뭐가 돼요? 1이 되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2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도 지금 들어가면 얘도 2로 되겠죠. 그럼 컨티뉴는 타지 않을 거고요. 그럼 누적되겠죠? 지금 있는 값에서. 지금 썸의 값은 1입니다. 1 플러스 2. 자, 그럼 뭐가 돼요? 3이 누적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입니다. 얘는 뭐예요? 처리가 되니까 0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t. 그럼 누적하지 않겠죠. 됐나요? x.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들어가면 얘는 4. 그 다음에 얘는 나머지가 1이니까 1. 그 다음에 f. 그 다음에 누적되는 값은 지금 썸이 3이 있죠. 그러면 3 플러스 4를 해서 7이 되겠죠. 7. 됐나요? 요게 디버그표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실행시켜서 쭉 하게 되면 만약 4까지 했다고 치면 결과는 5까지겠죠. 5까지 했다고 치면 얘가 5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렇게 돌고 4까지 돌았죠? 그 다음에 5가 됐을 때 뭐예요? 조건이 폴스가 떨어지죠. 그럼 뭐예요? 포문을 나와서 출력하게 되면 출력값은 7이 되겠죠. 이렇게 됐나요? 이게 실행 연산입니다. 그래서 메인을 돌려서 결과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데 여러분들이 뭔가 만들었는데 로그인 제대로 원하는 로직에 따라서 안 나오잖아요. 그럼 디버그표를 조금 힘들더라도 그려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동으로 찍어주는 게 브레이크 포인트를 가지고 찍으면 나오는 게 뭐예요? 여기 보시면 디버그 저 아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리는 걸 디버그표라고 아시겠죠? 디버그표는 지금은 별로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는 MVC 화면과 컨트롤러를 호출하는 이름이 다 있잖아요. 그걸 다 추적해서 다 이름하고 파라미터 전송하는 것들을 다 해결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좀 많이 시켰어요. 신입사원들한테 처음에 들어오면 웹사이트나 이런 거 하나 파일 하나 주고 화면에서 이름 뭐 부르는지 값 뭐 잘되는지 컨트롤은 뭐 호출되는지 그 다음에 DB에 호출되는 이름은 뭔지 그 다음에 쿼리는 뭘 날려오는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이렇게 엑셀로 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어떤 것들을 추출해서 DTO를 만든다든지 어떤 걸 추출해서 이름을 중복을 제거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거 갖다가 원래는 설계도가 있어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요거 하고요. 그래서 요거 좀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드리면, 자, 이거는 잠깐만 올려줄래? 자, 반복문이 있다면, 아이고, 여기에 이렇게 네, 반복문이 있다면, 뭐 if문이든 포문이든 포문이든 뭐 이렇게 반복문이 있다면, 다른 곳에서 사용 못하는 건 아니에요.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있다면, 그래서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폭문하자 하자. while문 하자. 그렇게 힘들다. 자, while문이 있고요. 자, 여기가 조건이 true라고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자, 여기에 소스를 사용할 수 있는 건 continue와 브레이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continue는 어떻게 하냐면요. continue는 화살표 continue는요. continue 이후에 연산을 실행하지 않고 반복문으로 이동합니다. 자, 뭔 소리냐면요. 자, 1이 있죠. 1, 2, 3, 4, 5로 돈다고 생각해봅시다. 자, 1을 딱 한 다음에 컨티뉴가 돌았어. 여기에 시소가 이렇게 하나씩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1을 돌았는데 컨티뉴를 만났어. 그럼 시소를 찍지 않고 바로 2로 넘어갑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컨티뉴를 만나면 아래 연산을 하지 않고 어떻게 보이죠? 여기 시소를 만나는 순간 이쪽에 시소가 있든 뭐가 있든 연산이 있든 상관없이 컨티뉴 반복문을 그냥 처음으로 이동시켜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초기가 조건 연산 증감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연산이 컨티뉴에서 다 하지 않죠. 다시 증감으로 올라가서 초기값만 계속 반영돼서 이런 식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컨티뉴 다음으로 넘길 수가 있고요. 브레이크문을 만나는 순간어요. 얘가 10번을 돌아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딱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 바깥으로 나가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브레이크를 만나면 그냥 얘는 만나는 순간 반복문의 블럭을 나와버립니다. 자, 요게 얘기입니다. 자, 잠깐 정리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 버튼 하신 다음에 요번에도 똑같이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브레이크 컨티뉴 같이 붙일까요? 브레이크 언더바 컨티뉴 저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테스트 자, 여기에서 얘네들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지금 반복문 갖다가 제일 간단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연히 포문 가능하고요. 네, 포문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while문도 가능하고요. while은 두 개가 있죠. while문과 부while문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사실 얘입니다. 스위치 케이스문. 여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죠. WITCH잖아. WITCH. 네. 스위치 케이스문. 스위치 케이스문은 나중에 이제 그 달력 찍을 때 그 전에 한번 할 거거든요. 지금 실습이 없어서 안 할 거고. 왜냐면 실습 안 하면 잊어먹거든요. 스위치 케이스문은 어떻게 되냐? 폴스로우라고 하는 기질이 작동이 돼요. 요게 요번에 IBK의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스위치 케이스문에서 스위치 케이스문은 기본적으로 하나하나의 요소에 브레이크문을 넣어줘야 돼요. 근데 그 브레이크문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결과를 코드 적으세요. 결과를 적으세요라는 게 IBK 노드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했죠. 왜냐면 스위치 케이스문 만들자마자 기본 디폴트 이렇게 만들어져요. 브레이크문 하나씩 있게. 근데 그 브레이크문에서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거든요. 왜냐면 폴스라고 하는 기질을 기본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씨 미치겠네. 어제 오늘 아침에 면도하다 비어가지고. 죄송해요. 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다가 퍼블릭이고요. 자, 보이드로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그냥 뭐라고 할까? 플레이라고 만들까요? 자, 이렇게 만들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위에다 얘기한 것처럼 초기값은 선언해줍니다. 0이라고 초기화해주죠. 자, 그 다음에 while이라고 해서 이렇게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여러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뭐 enumeration, 그 다음에 iterator 여러가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컨트롤 스페이스를 줄이십시오. 지금 익숙해졌기 때문에 보이자마자 컨트롤 스페이스로 엔터 치는 습관이 이제 딱 들었을 거예요. 이때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이때 습관 잘못 잡으시면 여러분들 개발하실 때 폭망합니다. 치시고 읽어보세요. 자, while문을 지금 설명드릴게요. 자, iterator는 뭐예요? 반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포문은 포문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포문이 알고 포문이고, iterator가 반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루프와 iterator는 틀려요. iterator가 사실은 무한 반복을 얘기하는 거고요. 루프는 뭐예요? 반복되는 걸 계속해서 실행시키는 걸 루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iterator가 반복이 맞아요. 앞으로만 쭉 가든지 뭐 이런 식이 작업되니까. 다시 한번요. 루프는 뭐예요? 한 번 돌고 제자리에 오는 걸 루프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iterator는 뭐예요? 반복되는 애들 얘기는 꼭 계속만 쓰라고요. 자, 그래서 enumeration과 iterator라는 애가 있거든요. 이건 처리 방식입니다. enumeration이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 처리 방식이 iterator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어디다 쓰는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DB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DB에서 100개의 데이터를 갖고 와야 돼요. 내가 처음에 개발할 때 100개의 데이터를 딱 게시판에 넣어놨어.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다가 또 데이터를 내가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갖고 오려고 해. 그러면 이 데이터는 100개를 갖고 오기 위해서 내가 100개의 배열을 만들어놔야 될까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사용자들이 사용할 거니까 누구는 만들기도 하고 누구는 지우기도 하고 막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00개 이하가 될 수도 있고 100개 이상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측을 못 하겠죠. 이때 어떻게 해요? DB에서 통째로 들고 옵니다. 그 다음에 갖고 온 애가 객체가 없을 때까지 계속해서 돌리면 돼요. 그럼 뭐예요? 나는 얘가 갖고 있는 개수를 몰라도 계속해서 판단을 통해서 없을 때까지 뽑아내면 그게 게시판이 됩니다. 그때 사용하게 되거든요. 이터레이터는. 아시겠죠? 네. 그때 사용하게 돼요. 자, 일단은 저희는 뭐예요? 얘입니다. while, loop with condition. 반복해서 돌릴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얘를 while이 아니라 true로 만듭니다. 그래서 무한 반복문으로 만들고요. 왜냐면 조건이 true면 무조건 돌거든요. 조건이 true이기 때문에 무한 반복을 함. 저렇게 하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무한 반복을 하고요. 자, 여기다가 아이고 미안해. 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다가 시소를 딱 하나 찍고요. 시소를 하나 딱 찍고요. 그 다음에 I 뿔뿔을 딱 실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선처리 후준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만약에 I가 3보다 작다면 얘를 컨티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else 아니라면 얘를 브레이크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좀 값을 좀 크게 할까요? 한 5 정도로 합시다. 자, 그러면 에러로 찍었네요. 미안해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i는 0이죠. 그럼 이 조건은 무조건 true니까 계속 무한 반복문입니다. 포문처럼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죠. 자, 들어왔습니다. 찍겠죠? 0 딱 찍히고 내려왔어요. 5 이하죠. 컨티뉴. 얘 그냥 날려버리겠죠. 자, 2로 그 다음에 얘가 딱 들어가 1을 또 출력하겠죠. 자, 그럼 나가면서 판단하는 건 뭐예요? 어제랑 같이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0이지만 나갈 때 1이죠. 아까쯤에 제가 플러스 1에서 처리했잖아요. 사실은 이게 맞는 거거든요. 어제 배운 대로 한다면 아시겠죠? 플러스라는 게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작죠? 컨티뉴. 언제까지? 얘가 4가 되면 5로 떨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컨티뉴문이 작동되지 않고 1로 떨어지겠죠. 브레이크.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얘가 찍히는 방법은 뭐야? 4까지만 찍힐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메인에서 돌려볼게요. 자, 메인에서 자, 이거 주석 처리 좀 하고요. 자, 브레이크 컨티뉴. 자, 그 다음에 T라고 할게요. new 브레이크 컨티뉴. 그 다음에 T점 하신 다음에 플레이.
자, 되셨나요? 예상되는 그 경우가 그대로죠. 네, 이렇게 만드는 것이 컨티뉴와 브레이크를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요거 갖다가 되게 잘 치셔갖고 한 3중 포문, 4중 포문을 복구하고 나오시더라고요. 개발에서 3중 포문, 4중 포문은 사실 되게 치명적인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카드 게임 하면 아실 거예요. 포문에 와일문에 이프문에 이렇게 썼는데 그걸 어떻게 나오시더라고. 원래 그게 못 나오거든요. 무한반문을 빠지거든요. 나오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제 저번에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계속 제가 잊어버려가지고. 자, 여러분들이 에러라는 거 기억나세요? 에러? 에러? 에러는 뭐라고 했죠? 처리할 수 있는 얘기들이 3개가 있다고 했어요. 뭐냐? 밸리데이션, 에러, 익셉션. 이 3가지를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된다고 했거든요. 개발할 때. 자, 에러라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에러는 뭐였죠? 간단히 얘기해서 뭐죠? 복구할 수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 그러면 에러와 익셉션의 차이점은 뭐죠? 네, 핸들링 가능합니다. 네, 저게 정답입니다. 에러는 개발자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익셉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익셉션이고요. 그 다음에 에러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해요. 하드웨어적인 에러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얘네를 말씀드리는 게 에러라고 하면 여러분 뜬구름 잡듯이 에러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JVM이 에러 코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일 땐 이 에러를 찍고 그 다음 지가 시스템을 멈춥니다. 아시겠죠? 그 중에 하나 가장 지금 보여드릴 수 있는 게 그거요. 얘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저만 볼게요. 어차피 멈출 거니까. 자, 여기다가 하나 더 만들게요. 제가 여기 말고 컨티뉴 브레이크 하나 만들려고. 이거 생각이 나서 생각난 김에 계속해서 잊어먹었어. 자, 퍼블릭이고요. 자, 보이드라고 만들고요. A라고 그냥 만들도록 할게요. 저는 더 따라하지 마세요. 이건 어차피 그냥 보여드릴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A를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들어와서 자기가 자기를 계속 연결시키죠. 자, 이렇게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죠. 자, 메인에서 주석 처리하고 t.a. 자, 아이고. 자, 보이세요? 스택 오버플로우 에러.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요. 자, 메서드는 뭐라고 했어요? 연산의 집합체라고 했었죠. 그걸 메서드라고 지칭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메서드는 클래스 안에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멤버 메서드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얘를 생성하는 애는 생성자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멤버, 값들은 뭐예요? 멤버 필드라고 했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의 연산을 자기 자신이 계속 실행시키죠. 그럼 어떻게 돼요? 스택이 딸려버린단 말이에요. 스택이 막 쌓이면서 얘가 어떻게 돼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스택, 메모리의 크기를 넘어가 버립니다. 우리는 지금 1기가로 잡혀있고요. 뭐 저보다 작아요 사실은. 다른 것들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날아가 버리죠. 그럼 어떻게 돼요? 보이세요? 스택 오버플로우 에러죠.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보셨던 건 다 뭐예요? 익셉션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잘 보세요. 요거랑 구분하세요. 자바.랑. 스택 오버 에러고요. 익셉션을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이죠. 뭐예요? 분모는 0이 될 수가 없죠. 이건 뭐야? 수학적인 에러. Arithmetic exception이죠. 자, 볼게요. 자, 돌립니다. 자, 보이세요? 얘는 exception이죠. 걔는 에러고. 그래서 저거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저번부터 하고 싶었는데 계속 잊어버려가지고 못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자, 잠깐 정리 좀 해주세요.